안녕하십니까. 저희 코코성형외과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시 저는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비중격 연골, 귀연골 이제 이런 연골로 인해서 연골로 가지고 코를 성형했을 때 이제 어떤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한점을 보고 그것을 회피하는 또 그러니까 대체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제일 혼란을 느끼는 것은 귀연골로 콧대, 코끝 다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중격 연골로 콧대, 코끝 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비중격 연골은 우리의 코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위에 콧대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를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코뼈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다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벽체거든요. 사실 우리 아파트도 벽체 때문에 안 무너지듯이 사실은 지붕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 안쪽에 좌우로 나누는 중간에 있는 벽체예요. 이게 뒤쪽은 뼈,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쪽에 있는 게 이쪽 앞쪽에 있는 것을 비중연골이라고. 그게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없어지잖아요. 없는데도 코끝이 서 있는 것은 이걸 코끝연골이라 그래요. 이 코끝연골 때문에 서 있는데 이게 코끝연골이 비중연골보다 좀 낮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비중연골이 적은데 코끝이 연골이 더 커서 올라가서 콧대는 낮고 코끝은 더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 일자지만은 이제 그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코끝 연골 높이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안쪽에 비중격 연골이 있는데 이 비중격 연골을 떼서 코끝 연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코끝 성형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혼선이 뭐냐면 이걸 콧대, 코끝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고요. 콧대는 콧대대로, 코끝은 코끝대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수술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게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나 봐요. 코 수술하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의사 선생님 알아서 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 말도 맞는 게 실리콘 하나 넣으면은 콧대에서 코끝까지 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다 되는 건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코가 뭉툭했던 사람, 코 모양이 켜져 있는 사람 이렇게 해결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코끝 성형을 하는 거예요. 들참고 있는 경우 특히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악화될 뿐이지. 그래서 수술의 방법이 다시 옛날에 수술 방법을 좀 버리고 콧대는 그래 똑같이 한다. 실리콘이든 보형물이든 어떤 재료를 넣어서 하고 코끝은 따로 만지자. 이게 이제 수술이 진화된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코끝 성형이고, 그럼 코끝 성형을 뭘로 하는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실리콘이 아닌 다른 재료를 써서 이렇게 특히나 코끝은 이게 피부 혈액순이 안 좋고 개방하는 곳, 기둥을 코끝을 개방하는 것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개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골로 하고 좀 개방하는 또는 절개하는 것과 뒤로 있는 쪽은 보형물로 하는 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체를 다 연골로 하는 안. 무슨 말이냐면 코끝은 어찌됐든 연골로 하는데 코끝 연골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콧대는 이제 보형물이나 또는 조직, 어떤 생체 조직 아니면은 가슴 늑연골 이런 걸로 이제 실보형물 대신해서 이렇게 대체제로 하는 안 이렇게 혼선을 여러분들에게 같은 일체화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숙지를 하셔야만이 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실리콘만 넣어서 코 성형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귀연골 쓰고 귀연골 쓴다는데요. 코끝에 코끝에 이제 그 실리콘이 코끝까지 이렇게 다 온 다음에 실리콘이 샘플입니다. 사실 노란색은요. 실리콘이 코끝까지 다 온 다음에 여기 위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귀여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때는 콧대는 실컷, 이쪽은 귀여운 골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코가 이렇게 높았을 때 당연히 그때는 여기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실리콘 여기서 여기 눈 사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앞에 귀여운 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은 케이스예요. 콧구은 괜찮은데 콧대만 났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콧구까지 실리콘이 와야 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콧대, 콧구이 다 낮아서 수술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고 거기에 실리콘을 넣는 거예요. 콧구 성형을 하는데 이걸 재료를 뭘로 쓰느냐 이제 알려드린다면 비중격 연골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방사선 필름을 가지고 자를 준비했는데 비중격이 적어요. 이걸 비중격 연골을 사이즈를 재보면은 약 25, 26 또는 30mm 이하거든요. 그러면은 30mm 이하 정도에서 비중격을 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의사도 어쩔 수 없이 비중격을 남는 부위를 적게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이걸 비중격은 조금은 아껴두시고 또는 비중격 사용으로 인해서 추후에 주저앉고 코가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슴 늑연골은 나중에 따로 하고요. 이게 비중격 연골이 적었을 때 안 쓰는 경우에 또 귀연골도 안 써 있는 경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귀연골을 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소프트 코어 성형이라 그래서 이제 귀연골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콧구이 만들어지느냐, 사실은 귀연골만 갖고 수술을 했을 때 최대 단점 코가 안 높아요. 높지가 않아. 코가 연골이 너무 약해요. 귀연골 갖고 이게 귀가 많이 이제 찌그러지거나 또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채취하는 양도 한계가 있고 또 변형이 오지 않는 한계 내에서 가느다랗게 써야 하니까 그걸 받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골이. 그래서 귀연골 한쪽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귀연골 양쪽을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비중연골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연골로 단단하게 해서 콧구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제가 설명하자고 하는 요지는 무조건 비중연골만 가지고 하지 말고 또 귀만 가지고 소프트코 한다고 해서 코가 너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 올리려고 하는데 코가 별로 높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콧구을 높게 하고 콧대도 유지하려면은 연골량이 충분히 해야 하니까 귀연골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귀연골 이제 비중연골이 사용한 사람 또 비중연골이 적은 사람 이렇게 이제 방사선 이제 촬영할 때 귀연골 양쪽 귀연골을 뗀 또 사이즈가 꽤 돼요. 한 30mm는 안 되지만은 한 25mm 이상 보통 30m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콧구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비중연골이 40mm, 50mm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격 연골을 가진 사람을 뗄 수 있을 정도 귀연골을 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가능하면 귀연골을 사용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비중연골만 무조건 쓰려고 하지 말고 또 콧대는 콧대대로 부용물 쓰고 콧구은 뭘로 할 건지 그때 비중연골, 귀연골이 들어간다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고 문제가 있는 콧구 성형을 할 때 비중연골이 적었을 때 이로 인해서 이걸 사용했을 때 사고가 많으니까 양쪽 귀연골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대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빌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